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새 총리로 당선된 기시다의 역사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한마디로 대한강경파로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을 지낸 인물로 합의문에 아베 전 총리를 대신해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는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총재 선거에서부터 기시다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또 독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앞으로도 한일 간 험난한 외교전이 예상되는데요. 기시다는 예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아왔습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총리가 새로 바뀐 기념으로 일본이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계속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에게 한방 먹일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곧 준비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위그선입니다. 위그선은 비행기를 닮은 모양의 바다 위를 1m 정도로 떠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선급 인증을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운항과 수출을 시작한 한국의 위그선은 저렴한 운항 비용으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그선을 군사용으로 개발해 감시 및 정찰, 탐색 및 구조, 대잠작전, 70mm 유도로켓 장착으로 경공격까지 가능하다고 전해져 독도를 탐내던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 군용 위그선은 대한민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서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국가가 나서서 지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술로 선정된 위그선은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바로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 중국, 핀란드, 러시아,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하려고 했으나 상용화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즉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군사용 위그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땅 독도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독도 경비대에 군사용 위그선을 배치하여 해양 경계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울릉도 군사기지 본격 착수로 독도에 대한 시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어 일본은 절대 얼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독도 수호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고 시속 220km를 내는 위그선은 수면과 기체 사이의 공기의 힘으로 비행기 연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 또한 인정받고 있는데요. 물 위에 떠서 달리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멀미도 없기 때문에 여객선보다 안전합니다. 일례로 현재 울릉도에 가려면 포항에서 하루 한 번, 쾌속선을 타고 3시간 30분가량 소요됐다면 위그선을 이용하면 배멀미 없이 포항에서 1시간이면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위그선은 1960년대 구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됐으나 고속 운항 중 갑자기 선박을 만나거나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중 150m까지 날면서 자유롭게 고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위그선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한국의 위그선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진행해왔는데요. 위그선의 안전 검사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해사기구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사기술 선도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위그선의 세계 수요가 15,000척 이상 34조 원대 부가가치가 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나라는 이미 구매 의향을 나타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매우 유용한 해상 운송수단인 것은 물론 1만 7천여 개의 섬을 보호할 수 있는 해상 전력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특히 위그선 산업은 단순히 위그선 건조뿐만 아니라 조종사 등 운항 관련 산업이 필요해 2차, 3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그선은 비행기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바다 위 수면에서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는데요. 세계 제1의 조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위그선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굳이 위그선을 만든 이유는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박은 속도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위그선은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와 비교해도 연료 소모량은 적고 적재량은 많은데요. 선박 제작 가격은 일반 선박의 3분의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으며 시속 200km 이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면을 활용해 별도의 저반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그선이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지면 효과 때문인데요. 지면 효과란 날개가 해수면과 가까울 때 날개 밑에 공기가 갇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갈매기가 수면 위를 낮게 날 때 날개짓 없이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모습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공중에 뜨는 양력을 만들기 위해 양 날개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공기와 날개가 부딪히면서 날개 주변으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겨나 마찰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수면에 가까이 날게 되면 비행체와 수면 사이에 공기가 갇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행체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증가하는데요. 공기의 압력이 증가하면 날개에 발생하는 와류가 줄어들면서 비행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연료 소모량이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3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즉 헬리콥터의 50%, 동급 선박의 30% 정도의 연료만으로 똑같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계류 시설만으로도 승하선 및 화물을 실을 수 있어 타 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적은 인프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첨단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선체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디자인 단순화로 구동 부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지 보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위그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전성인데요. 위그선은 물 위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3동선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운항 중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물 위에 안전하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급 인증을 획득한 아론사의 M80은 비행기와 유사한 듀얼 조종 시스템과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레이더 기록 장치, 위성 통신기 등 각종 안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여객선과 보급선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수준으로 위그선은 이 중 15%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위그선은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그선은 해상작전, 수색구조, 감시 정찰이 가능하고 기존 해양 무기체계의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잠수함 작전용 헬기인 링스의 경우 구매 비용만 700억 원 이상이며 1시간 운행 비용만 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그선의 경우 구입비와 운용 비용이 대자밀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투 함선들은 대부분 50노트 내외의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위그선의 최대 시속은 500km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적 함선들은 비행기 속도를 내는 한국의 위그선에 무참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군사용 위그선은 한국의 해상 전력을 강화시킬 혁신적인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위그선은 헬리콥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준급의 탐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유지비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속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어도 비행 성능으로 사진 및 영상 획득이 용이하며 낮은 레이더 피탐률로 은밀하게 감시 정찰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핑 소나를 통해서 적 잠수함의 위치도 발견하고 사전 대응도 할 수 있는데요. 또 FPA 방식 검출기를 사용하여 최대 20배 주민이 가능하고 10km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용 위그선의 무장은 2.75인치 로켓 7연장 포드 2개를 날개 위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또 현궁 미사일을 4발 정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궁으로 2.5km 떨어져 있는 적 함선의 900mm 장갑을 뚫을 수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스스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위그선을 개발하는 업체인 아론 비행 선박은 최근 경남 사천에 위그선을 대량 양산하고 연구 개발하는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약 35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대량 양산 계획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연간 90척의 위그선을 제작할 수 있는 대량 생산 클러스터까지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위그선을 사겠다는 러브콜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광 운송용 위그선은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세계로 판로를 넓히면서 수출 시장을 사로잡을 것이고 군사용 위그선은
대한민국의 해상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최대 시속 500km 속력으로 전장을 누비며 현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용 위급선이 앞으로 틈만 나면 독도를 노리는 일본을 완벽히 막으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잘 수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